네, 안녕하세요. 24년 대비 행정사 실무법 사례 모의고사 같이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일단 4층 그리고 이제 3층과 2층은 실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들으실 거고, 제가 한 중간쯤에 쉬는 시간에 2층, 3층을 한번 가서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또 드리고, 현장에 계신 분, 지금 4층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즉각 말씀을 주시면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모의고사는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거고 사례 모의고사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시에서 뭐 다음 주도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면 첫 번째 뭐 누구든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이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이제 아마 이렇게 성장통이 될 거라고 보니까요. 다음 주 5시부터 일단 6시 반까지는 제가 2층에 계속 있을 거니까 아마 2층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시면서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제가 사무실에 있고 6시 반부터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학원 끝날 때까지 제가 채점을 합니다. 그 다른 분보다 제가 채점이 빠릅니다. 원래 좀 채점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아마 놀랄 정도로 채점이 엄청 빠릅니다. 작년에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네, 대놓고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그만큼 채점 속도가 또 빠르다라고 해서 대충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절대 대충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날 월요일 날 늦어도 10시 전에는 아마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신랄하게 한번 보시고 나의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례 모의고사는 방향입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답안을 적어야 되는지, 그리고 고스란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다른 과목에도 다 수준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한 게 없는데 다들 이렇게 잘 쓰시지 하더라고요. 다 저 덕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만 믿고 하시면, 사실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를 되게 어떻게 할지 모르셔서 여러분이 이제 답안 작성 틀을 먼저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는 일단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층, 3층 계신 분들도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사례 모의고사 그 전체적인 OT 개념으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번호를 적어놔야 되겠네요. 번호를 안 적어 놓으니까. 없어요? 1분 정도? 1분만 있다가. 그럴까요? 네. 지금 자료가 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총무님, 그 조교님 2층, 3층도 부족한지 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는 동안 일단 자료 받으시는 동안 궁금한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현재 행정사 강의를 6년차, 그리고 행정사 실무도 6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8살 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딸은 제가 직업이 선생님인 줄 압니다. 나는 행정사인데. 네. 일단 다 받으시는 동안 한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료집으로 24년 대비 행정사 실무법 사례 모의고사 전체적인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이걸로 제목에 거기 보시면 교재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한 대로 교재 기본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심판 사례 연습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 모의고사 끝나는 동안 이거 두 가지 챙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8회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일단 행정사법 시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 뭐 빠듯하게 가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용이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는 행정사법부터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 즉 과목이 3과목인 거죠. 그래서 동차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낯설 수 있겠지만 일단 과목은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사비연필,
네, 사비연필은 이제 여러분의 교재에 표시하기 위해서 사비연필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형광색, 뭐 저를 형광펜 선생님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형광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이렇게 색깔별로. 그래서 분홍색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그 모의고사 푸는 방식을 분홍색으로, 그리고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두색은 이제 교재에 표시를 위해서 하나 더,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하시고요. 여러분의 책 교재에는 일단 기본 심화를 한번 들으신 분들은, 목차의 대목차를 초록색으로 이미 칠하셨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칠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형광펜으로 여러분의 목차를, 본문은 형광펜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셨다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목차를 형광펜으로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제 거 교재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는 내용을 세밀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한 과목이었다라고 하면 2차는 내용 몰라도 돼요. 목차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는 목차가 훨씬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수석했다 했잖아요. 제가 알고 수석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저도 원래 다른 시험으로 오랫동안 시험을 많이 떨어져 보니까 목차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목차를 잘만 잡으면 몰라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목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차로 준비하더라도 목차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례 모의고사 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에 빠는 이유는 여러분이 적어야 될 것 적혀 있으면 점수를 드립니다. 안 적혀 있으면 많이 적어도 점수를 아예 안 드려요. 심지어 빵점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2차는 목차가 훨씬 중요하고 거기에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교재는 일단 교재 목차는 형광색으로, 그래서 형광색으로 여러분이 칠하라고 하는 이유는 목차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차가 틀리게 적혀 있으면 점수를 많이 못 드립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저도 보고요. 그리고 본문은 일단 연필로만, 그러다가 여러분이 9월 달쯤 됐을 때는 어차피 그 책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형광색으로 하셔도 돼요. 본문을. 그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때 본문은 그때 이제 형광색으로, 그때까지는 현재는 이제 사비연필로 하시고,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거나 좀 더 준비되신 분은 이제 형광색 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판 사례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이제 모의고사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를 들으신 분들은 형광색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심판 종류, 청구인, 피청구인, 대상 청구인, 피청구인, 기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는 피청구인 적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논점으로 잡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부터 읽는 방식으로 하셔서 답안에 적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은 이제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과목이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 세 가지 과목인데 각각 점수가 20점 배점으로 나오는데, 20점 배점은 총 30줄로 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에게 제가 요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7회 때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지금 이제 12회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회 때도 한번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답안지에 어떻게 적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를 아직은 이제 그 틀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례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례 모의고사에서는 뭘 배우면 되냐면, 그냥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 답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때는 약간의 여러분의 약간 양을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점수가 70점, 75점. 근데 어차피 저는 점수를 딱 70점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 끝나면 저는 일요일 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고, 그리고 다 수고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제가 10시에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점수표도 공개합니다.
점수표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 그래서 60점대랑 그 다음에 좀 가혹하지만 40점대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그래서 여기는 아쉽게도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까지 계속 여기에 있었던 분도 합격하셨거든요. 마지막 3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는 실제 여러분은 지금 이제부터 이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는 사실상은 3주 전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절묘하게 이제 9월 달 추석 끝나는 그 3주가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수를 쓰시더라도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1주 전은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그 마라톤 할 때 그잖아요. 뭐 저번 그 서울 무슨 올림픽 때 그랬잖아요. 막판 남겨놓고 이게 좀 느슨하게 했다가 역전승 당한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2차 시험은 마라톤입니다. 지금은 사례부사는 답안에 어떻게 쓰는지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면 몇 점 정도 들어가는구나를 익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내는 시점은 3주 전. 3주 전에 정말 빠르게 이제 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채점을 빨리 하는데 여기 대략 여기 한 3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차인 분들은 이 점수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 동차를 하신 분들은.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분은 10점을 받든 20점을 받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채점을 여기 좀 빠르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20점이냐 25점이냐 이걸 의미를 두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거 받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0에서 30점대는 그냥 대략 그냥 내가 아직 더 부족하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익히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40점까지는 먼저 틀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틀만 익히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습니다. 그 틀을 지금처럼 목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점짜리 했을 때 단문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뭐뭐 쓰세요. 약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목차만 잘 적으시면 제가 점수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논점 대비해가지고 준사례 그리고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사례는 뭐냐면 마치 사례처럼 하지만 단문처럼 물어봤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오른쪽에 사례처럼 저렇게 하는 거죠.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본문 1, 본문 2, 사안 해결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안 쓰는 방법은 일단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만 여러분이 저렇게 있구나라고 하시고 저렇게 잘 잡으시면 기본적으로 한 40점 이상은 그리고 이 안에가 있으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기 어떤 걸 이제 내가 적어야 할 내용을 암기를 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절차법에서 있는 것처럼 비례 원칙, 적필상 한번 해볼까요? 적합성, 합식 이게 절차법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필요성인가요? 그 다음에 상당성 이렇게 해볼까요? 적필상으로. 적당한 수단은 이제 교재를 이제 제 걸로 하시면 되고 필요한 만큼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받으면 65점을 받을 수 있는지 65점만큼만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뭐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시고 시간 남으면 뭘 하냐면 다른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 예, 그렇게 하셔도 다 합격 다 하시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제 거 과목은 제가 65점 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텐데 다른 과목에서 아쉽게 준비가 좀 미흡하셔서 그래서 제 과목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 준비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예전 8회 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원래 잘 준비하셨는데 1교시 때 민법을 하잖아요. 민법에서 약간 후유증이 오거든요. 민법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그 1교시는 후유증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영향이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과목은 지금만큼만 잘 준비하시면 65점을 잘 받게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답안 작성 보시면 어떻게 저는 14점 만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의 양도 저렇게
한 30줄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 확보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암기할 내용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암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워드로 제가 카페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드로 이제 준비할 것들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논점을 찾는 방법은 모의고사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점을 혹시나 놓치게 되어서 점수가 많이 못 받더라도 여러분이 논점을 찾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자체가 논점을 찾고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논점만 잘 찾으시면 심판사례는 이제 좋은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은 문제 읽는 시간은 10분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답안 작성은 특별하지 않으면 8분에, 그래서 8분에 여러분이 계속 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8분에가 아니라 더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다른 거라도 뭐라도 좀 채워주세요. 뭐라도 채우시면 채우는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는 일단 여기 강의 계획서대로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대로 답안 작성은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시간표대로.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때문에 제가 3시에 끝나진 않고 2시 50분에 끝나겠네요.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2분 정도 더 해가지고 3시 2분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강의 시간표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례 모의고사는 일단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저한테 이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랑 약속하실 것들은, 그러니까 이론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든 심화 강의든 온라인으로 꼭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평일날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러니까 기본이든 심화든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 거는. 네, 이미 들으신 분들은 큰 차이 없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을 들으신 분은 기본을 다시 반복해서, 심화를 들으신 분은 심화를, 둘 다 안 들으신 분은 심화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평일날 들으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사례 모의고사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됐고,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3페이지. 그리고 이제 2교시 때 다시 한 번 더 답안 쓰기 한 번 더 OT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법. 행정사법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래 기본 심화 때는 이제 한 4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2시간 반 만에 해드려야 돼서 약간 좀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을 이렇게 일단 교재를 펴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네, 처음 들으신 분은 이걸 하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흐름을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네. 행정사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은 다 흐름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먼저 익히려고 합니다. 원래 행정사법은 기본적인 절차가 업무신고입니다. 그래서 업무신고라는 기본 절차에 그 결과가 신고확인증이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한 절차입니다. 이거를 저희 법률 용어로 다시 바꾸는 거죠. 첫 번째로 절차의 업무신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요. 이거를 민법에서처럼 어떤 결과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확인증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절차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건은 이제 뭐 바라보는 관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5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무, 교육, 수료증, 뭐 내용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회 회원증,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소. 그래서 사무소의 계약서. 이렇게 5가지를 저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앞자만 따가지고 자결, 실행, 사. 이걸 갖춘 다음에 업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자결, 실행사, 자격증의 자, 결격사의 결,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회원증, 사무소의 계약서의 사, 자결, 실행사. 그리고 자격증에서는 자격증 한번 발행할 때 한 번 더 결격사유 를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결격사유 2번 확인한다는 거죠.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고, 그리고 업무 신고할 때 결격사유 또 한 번 확인하고, 이 5가지를 갖추었을 때 업무 신고를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신고항의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고항의증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사의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권리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또 6가지 정도 생기는데, 이 권리는 3가지, 의무 6가지. 그리고 나서 이 의무를 잘 못하면 이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 그 다음에 정지. 취소는 이제 자격증 취소, 정지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벌칙. 벌칙은 형사벌입니다. 취소와 정지는 행정처분, 요거는 형사처분. 그리고 과태료라는 건 질서벌이라고 해서 보조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마치 경고장을 날리는 거와 효과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정지,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행정처분인데 이거는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정지, 과태료, 그리고 나서 벌칙은 형사처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앞자만 따서 치정벌, 여기는 태자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 5개, 자결, 실행사 갖추어서 업무 신고한 다음에 업무 신고하고 나서 결과인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의무를 잘 못하면 치정벌태 4가지가 부과될 수 있구나. 끝. 이렇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조적으로 행정사가 저희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사 업무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 법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 법인에 업무 신고해가지고 거기에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법인 설립 절차. 그리고 법인은 또 특별하게 업무 수행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방법. 네. 그리고 법인은 또 해산이 될 수 있는, 법인은 또 특별하게 해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폐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업무 신고가 있으면 변경이 있겠죠. 그래서 변경에 대한 과정이 이전 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전, 폐업, 휴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총칙의 개념으로, 이제 총칙 개념으로. 총칙이란 말은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칙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개괄적으로 했고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3페이지부터 보시면 먼저 목적, 모든 법은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목적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여기도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엔드로 같이 이어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늘 표시를 얘기하는데 항상 법에서는 법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의 요건 절차들이 있는데 목적이 먼저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요건, 그리고 절차, 그리고 효과, 그리고 제재들이 다 법에 의해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목적은 다시 특이하게 요건, 효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은 보시면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면 효과가, 여기는 절차가 없는 거죠. 절차가 없이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효과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익, 도모, 엔드로 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거를 줄여서 그냥 행정제도 발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각각의 조문들이 또 요건 효과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익히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도저히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목차를 못 잡겠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요건, 절차, 효과. 그냥 대충 다 맞아요. 도저히 모르겠다 나가시면. 그래서 요건, 절차, 효과. 모든 법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사무관리는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는 요건만 있거나, 절차만 있거나 효과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외워지는 거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은 다 요건, 절차, 효과 아니면 절차가 빠져 있거나 요건, 효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요. 법 목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행정사라는 제도를 잘 만들면 효과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법 기술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증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술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익이 도모되고 그리고 행정제도가 발전된다라고 합니다. 행정사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그러면 행정사의 업무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업무를 총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어렵고요. 두 문자로 앞자만 따가지고 작성의 작, 그 다음에 또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번역, 행정에 관련된 업무의 번역, 그 다음에 제출 대행, 그 다음에 작장 역대, 인허가 등, 그 다음에 상담,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등,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위탁된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해가지고 제가 약간 표시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의 작, 그리고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작, 그리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역,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서 서류의 제출 대행의 대,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중요한 건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가 전제로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는 대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면 대행과 대리는 똑같은 둘 다 대리입니다. 관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행은 개별적으로 위임을 각각 개별로 받아서 서류 건별로 제출할 때 대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리는 포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래서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청에 대한 대리는 그냥 처음에 넣으면 신청할 때부터 완료가 될 때까지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행과 대리는 똑같은 대리지만 건별 대리, 그러니까 개별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특정 대리, 특정한 업무에 한해서만 할 때는 대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차이는 매번 접수할 때마다 위임장을 대행은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대리는 한 번만 접수하면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쭉 계속 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령과 법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률과 법령 구분을 하면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두 개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뭐냐면 주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제정을 하더라고요. 실례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아니면 뭔가 불리할 때는 이렇게 법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할 때는 이렇게 법령으로, 즉 범위를 우리가 업무를 넓히고자 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7호에 보시면 법령에 따라 위탁된 사무의 사실조사는 법령이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 제한, 우리가 못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만, 그래서 가끔 법령, 어떤 명령에 의해서 우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면 다 법률 위반인 거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으로 변리사법이죠. 특허청의 특허상표 디자인은 변리사법에 의해서 우리 못해요. 거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그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뜻은 다른 사람이 우리 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그러면 그때는
법령이냐 법률이냐라고 했을 때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가 아니면 제2조에 따른 2조가 행정사의 업무를 말합니다. 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업무를 침해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과 법령이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엄청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우리한테 불리할 때는 법률 그리고 유리할 때는 법령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답안에 만약에 이거는 이쪽으로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20점 배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행정사 업무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행정사 업무가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행정사의 업무를 그럼 20점에 맞춰서 답안에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법목적 이걸 먼저 적으시고 법목적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그리고 행정사의 업무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지사항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잡으면 20점 배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0점일 때는 목차를 하나 4개 정도 이렇게 잡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행정사법은 그냥 통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네. 근데 이제 암기가 아직은 좀 안 되니까 제가 키워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차가 법목적 여기도 그러면 뭐 키워드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행정사 편도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사 그 다음에 편도 그러니까 아까 행정사 제도의 행정사 그 다음에 국민 편익의 편 그 다음 도는 행정사 제도의 도 지금 뚜껑 글씨가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제도의 도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에 뭘 적을지를 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두 문자로 하거나 키워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 제도의 행정사 편도 해가지고 국민 편익의 편 행정제도의 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행정사의 업무는 작장 역대 인상법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안에 또 목차가 더 있잖아요. 뭐 들어가 있는 것들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고자 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더 받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5점 기준으로 있잖아요. 즉 행정사 문제는 20점 기준이거든요. 그럼 65점이면 13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4점 안 받고 13점 받겠다고 하시면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답안에 쓸 거를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을 계속 회독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더 적어도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더 적어도 되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6월부터 이 행정사 오늘 지금 행정사 페이지 이거 보시잖아요. 한 몇 번 보실까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5번은 보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까먹게 돼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뭐 어렵지 않아. 내일 되면 또 까먹고 내일 모레 되면 계속 까먹습니다. 안 까먹으려고 저희가 두 문자를 쓰는 거예요. 안 까먹으려고. 그러면 7가지 있구나라는 것만 다음 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한은 다른 거 뭐라 했어요? 제가 다른 거 법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법률.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목차 기억하시고 키워드 기억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2차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글자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목차 기억하시고 키워드만 기억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딱 이 양으로 하는 게 20점 몇 점으로 제일 딱 적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5페이지로 이제 요건을 하나씩 볼 겁니다. 요건을 하나씩 볼 거고요. 자 먼저 행정사의 자격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건이 하나, 둘, 자결, 실행, 4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격 사유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건 중에서 실제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 자격부터 하나씩 보시면 목차만 보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행정사의 자격, 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행정사의 자격,
그 다음에 행정사회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회 자격시험,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개 목차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문제가 나오더라도 감독관만 욕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차는 기억을 하셔야 답안에는 그래도 쓸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목차를 여러분이 2문자로 하시든 뭘 하든 5개가 있구나. 그래서 목차만 한번 보시면 행정사회 자격, 행정사회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회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 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중에서 내가 그러면 키워드를 뭘 할 건지만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회 자격에서의 첫 번째 맨 위에 키워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다른 것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사를 취득하려면 무조건 안 나왔네요. 시험에는 무조건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제가 시출만 이렇게 따로 지금은 이제 그 공개가 뭔가 자료가 나오잖아요. 제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했더니 다 시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시험은 합격한 사람이래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시험은 다 접수해요. 경력직도. 그래서 지금 이 뜻이라고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 합격은 한대요. 과목이 면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서 표현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러면 면제자 아닌 경우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표시 보면 면제자인 경우랑 면제자 아닌 경우로 이렇게 표시가 그렇게 나눠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처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부 다 행정사 자격이 있구나. 이 표현만. 그래서 행정사 자격이 있고로 이제 적을 데가 없네요. 행정사 여러분이 자격이라는 표현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 합격. 이 표현이 이게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행정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행정사 자격이라는 표현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행정사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등을 뭐 논의한다,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만 하시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래서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 뭐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격시험은 1차, 2차로 구분한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목차는 기억하면 여러분이 써지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의 일부 면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러면 목차만 이렇게 경력에 의한 면제, 시험에 의한 면제,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5년간, 숫자 5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5년 숫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결격사유는 모든 행정관계 법령의 대부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의 법 체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결격사유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읽어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7가지에 해당이 되면 행정사 자격증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행정사 업무 신고할 때 행정사 업무 신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가 2문자로 피파, 고지평 공자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등의 피, 그 다음에 파산 선고의 파, 그 다음에 선고유예의 고, 집행유예의 집, 실형의 형, 공무원의 공, 행정사 자격, 취소의 자. 그래서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가 있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성령 후견인 등, 즉, 뭐 후견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피성령 후견인 등,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여기서부터는 그 끝난 날부터 2년, 숫자가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형은 그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번째,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이 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지막은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문구를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결격사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약간씩 다 달라요. 다만 그 개념을, 그래서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구조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2년, 3년, 3년,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바로 밑에 자격증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발급 읽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여기에 표현이 시험 합격자가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요?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문장이 너무 어려우면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비로소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은 처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당신 자격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검토해볼게. 결격사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월 5일 날 시험을 보고 12월 4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결격사유로 합격이 되고 나서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한 2주 정도. 옛날에는 한 2달 걸렸어요. 네, 전산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IT 강국답게. 네,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여러분의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제가 2018년에 저 이제 자격증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서초동에 있는 자격증이 저쪽 부산에서도 발견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이제 제 거 자격증 누구 거 자격증 못 받아가지고 부산에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결격 사유로 한 2주 정도 여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한 번 더 이제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행정사 업무신고 보시면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업무신고서인 거죠. 그래서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업무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하면 그때 결격사유와 함께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른쪽에 실무교육 넘어가면 실무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은 일반 번역, 해사, 같이 수업을 같이 듣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실무수습은 행정사 사무소. 그래서 일반은 일반행정사 사무소, 번역은 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실무교육은 두 가지, 기본소양 교육과 실무수습 교육으로 구분한다. 다른 것보다 시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기본소양 교육은 20시간, 그 다음에 실무수습 교육은 40시간. 그래서 기본소양 20시간, 실무수습은 40시간.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양은 보통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은 5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및 교육 신청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중간부터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 신청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제가 읽는 거는 그냥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읽기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키워드만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공고는 30일 전,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신청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고는 30일, 신청은 10일 전. 그리고 위임 및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 그래서 키워드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은 위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즉 교육에 관련된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은 위임, 그 다음에 업무는 위탁. 이렇게 단어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실무교육에 관련된, 그리고 연수교육에 관련된 교육은 시도지사가 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은 시도지사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만, 다른 것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관할 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에 한해서만 시도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법에서는 교육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같이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보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똑같이 업무 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업무 신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업무를 하려면 업무 신고서에 이러한 것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 여기는 사무소는 뭐 때문에 하냐면 즉 관할 시장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관할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 신고서에 이걸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구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행정사회 자결 실행 사항 중에 이제 행정사 행을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행정사회 설립,
보시면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의 품, 그 다음에 직무의 개선 발전의 개, 그 다음에 도모하기 위하여, 즉 행정사의 품위 향상, 즉 이제 정성적으로 품위 향상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의 개선 발전, 어떤 정량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데, 이제 요건이 또 나옵니다. 정관의 정,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의 인, 설립의 설, 그래서 정인설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1차를 통해서 이제 배웠을 텐데,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이제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인은 여러분이 이미 이제 법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란 단어보다 자연이란 단어를 쓰면 됩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람, 법으로 정해진 사람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자연인, 법인, 뭐 자연인과 법인을 뭐 다른 말로 이렇게 보통 출생, 그 다음에 과정이라 할까요? 뭐 이게 성장 이렇게 하겠네요. 출생, 성장,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법인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립, 그 다음에 변경, 그리고 해산.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단어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성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법인은 성립. 성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립이 되는 시점이 바로 등기가 된 날. 등기가 된 날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단어는 곧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재단 이런 말 표현 들었잖아요. 그 표현이 뭐겠어요? 등기가 안 된 사단, 등기가 안 된 재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등기이냐 아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등기는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는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정관이라는 법인은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건 민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등기는 같이 따라오는데, 가끔 어떠한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 인가를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으라고 하거나. 그런데 행정사법은 어떠한 법인을 만들 때 이렇게 정관과 인가와, 그리고 여기를 설립, 그냥 등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설. 그래서 정관 인가를 받고 설립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정인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로 비영리 법인들도 만들게 되면 비영리 법인은 인가라고 안 하고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 허가, 설립 등기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라고 하고요. 그러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가 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시 다 지우면, 그러면 법인 중에서 예시로 행정사회, 행정사회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회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앞자만 따가지고 품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품위 향상을 위해, 품위 향상과 그 다음에 직무 개선 발전을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그래서 두 문자만 이렇게 하는 것도 빠르게 여러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정인설, 정관과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행정사회가 나오면 항상 여기도 목적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행정사회의 목적은 품계도 정인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품위 향상의 품, 직무의 개선 발전의 개, 도모의 도, 정관의 정, 그 다음에 인가의 인, 설립 등기. 그래서 품계도 정인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목차가 이어져 나오는 거죠. 먼저 정관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사의 정관. 정관 기재사항은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답안에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그럼 목적,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행정사의 정관에는 그냥 목적,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가입 의무. 행정사는 무조건 업무 신고하려면, 여러분이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목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행정사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의무인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사회의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 민법 규정의 준용. 행정사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떤 규정을 준용하냐면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죠.
사단법인이란 건 사람의 단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단체에 관련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키워드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마지막에 행정사회 회원증 보시면 똑같습니다. 업무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업무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조는 똑같이 가면 되죠. 그리고 옆에 행정사회가 그러면 인가를 해주었는데 인가에 따른 뭔가 제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잘 못하면. 그래서 오른쪽에 감독상 명령 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목차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면 감독기관의 감, 그 다음에 보고명령의 명, 그 다음에 출입검사의 출, 그 다음 마지막에 과태료의 태, 감명출태 이렇게 이것도 두 문자로. 사실 이제 두 문자를 많이 남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두 문자만 기억을 하실까봐 저도 걱정인데 기억을 떠올리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의 감, 명령의 명, 출입검사의 출, 과태료의 태.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하나씩 보는 거죠. 감독기관은 누구겠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인 거죠. 그것만 적으면 돼요. 문구를 똑같이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명령 중에서는 어떤 보고명령을 하냐. 그중에 뭐 중간부터 보시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다라는 거죠.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사회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출입검사를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사항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바로 밑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증표,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증표를 지니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 기본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문구를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과태료 보시면 다른 것보다 예시로 여기에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보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한 이유로 바로 밑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차만 기억하시면 감명출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사무소의 설치 보시면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이제 중간 키워드 하나씩 보시면 효율적으로의 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끝자리에 보시면 사무소, 주사무소의 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끝자리에 보시면 각각 1명 이상 상근의 상.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효주상. 그래서 효율적의 효, 주사무소의 주, 상근하여야 한다의 상. 그래서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 여기는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상근하여야 한다. 효주상. 행정사 법인으로 넘어가면 중간부터 보시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직적의 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끝자리에 보시면 주사무소의 주, 3번 동그라미 3번에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상. 그래서 조주상. 그래서 조직적,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여기는 3명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그 다음에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상근하여야 한다의 상, 조주상. 그래서 합동사무소는 효주상, 행정사법인은 조주상, 효주상, 조주상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사무소의 명칭을 바로 밑에 이어서 보시면 행정사인 경우, 그래서 목차가 행정사는 사무소 명칭 중에 행정사 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사무소 명칭 중에 행정사 사무소 등. 제가 그래서 무슨 등을 잘 활용하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답안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바꾸시면 안 돼요. 단어 바꾸는 건 그거는 원치 않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등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 것도 보여줄 수가 없네. 제 것도 보시면 연필로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네, 무슨 글자인지를 모르고 저도 2018년 아예 수정액으로 다 지운 것도 있어요. 수정액 맞나요? 아무튼 이게 다 지우고 네, 그러니까 10월 5일까지 나는 모르는 단어처럼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안에 쓰지 못하는 것들은 어차피 아예 지우는 것도 나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10월 6일 날 되면 어차피 다 까먹으시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지는 거는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단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재결의 기속력을 다른 말로 바꿔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바꿀 수 있으면 저도 바꿔드리고 싶은데 재결의 기성력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는 단어는 못 바꾸니까 단어는 일단 최대한 쓰시고 다만 문장을 길게 못 쓰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등으로 활용을 하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등 사용하지 못한다. 제가 답안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예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 세 번째 보시면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 요건을 봤습니다. 자결 실행사 해가지고 자격증의 자, 결격사유,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 사무소 해가지고 사무소의 명칭과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와 명칭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에서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목차 5가지 쭉 이렇게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피파 고지편 공자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 실무수습 20시간 40시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회 회원증은 다른 것보다 아까 품계도 정인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품계도 정인설. 그래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인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두 문자를 빠르게 하시면 문장을 빠르게 기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는 3가지인 거죠. 그냥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3가지가 있구나라고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업무 신고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의 업무 신고. 이제 비로소 이걸 하려고 요건을 본 겁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의 업무 신고 맨 위에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즉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정사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 업무를 하려면 관할 시장 등에게 업무 신고 기준, 자결 실행을 갖추어, 여기서 사는 관할 시장 때문에 사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결 실행 4가지가 주 요건이고, 이 사무소는 관할 시장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업무 신고 기준은 결국 4가지인 거죠. 그 4가지를 갖추어 업무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업무 신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밑에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이란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행령 20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신고의 수립 거부로 내려오겠습니다. 보시면 그랬을 때 업무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즉 관할 시장 등은 업무 신고를 이제 수리할지 말지를 검토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4가지가 있는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를 보시면 시장 등은, 즉 관할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자격증이 없거나 결격사에 해당하거나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행정사회 회원증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부가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업무 신고 기준에 갖추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된 사람은 거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수리간주 보시면 시장 등은 업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될 때까지 원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주거나 아니면 거부 통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날 때까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바로 밑에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3개월이 되는 키워드가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행정기관, 관할 시장 등은 업무 신고에 수리 거부,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거부 통지를 하고, 그러니까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주거나 아니면 거부 통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다음 날, 키워드는 다음 날에 수리 거부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절차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 있는 이전 신고 등이 있다 있잖아요.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 총 신고가 업무 신고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신고 1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키워드는 10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니까 정확하게는 2주이겠죠. 2주입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10일 이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네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중요한 건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에 사무소에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그래서 10일 이전 후. 이전 신고는 10일 이전 후. 그다음 폐업 신고 보시면 신고 의무자 누군지를 보면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동거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동거인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할 때 신고 의무자가 본인, 동거인 등. 동거인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동거인 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폐업 신고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 신고는 쉽습니다. 그래서 개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재개 신고입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는 또 폐업한 행정사가 그러니까 재개 신고도 재개 신고할 때도 신고 의무자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재개 신고는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업 신고 넘어가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이라는 뜻은 광고행위도 안 하고 수익행위도 안 하면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키워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는 숫자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는 15일로. 그리고 마지막에 폐업 간주 보시면 휴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떠한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휴업한 행정사가 2년 그래서 키워드는 2년이 지나도록 재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표현에 재개 신고라는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간주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